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팀 이동현입니다. 통계로는 국내외 디자인 산업 현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2003년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통계를 왜 하는지 그 통계 현황들, 그다음에 작년에 연구했던 특수분류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고요. 국가별 디자인 산업 비교, 국내 유사 산업과의 어떤 비교, 간단하게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 조사 결과입니다. 간단해 보시면 1, 2, 3, 4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산업 규모가 6.67조에서 12.9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는 10만 2,476명에서 24만 1,418명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늘어난 것들이 아니고요. 그간에 숨겨져 있던 통계에서는 거론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작업들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체계가 좀 바뀌어서 디자인 산업의 통계를 내는 물이 좀 바뀌었다는 것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8.41에서 69.5조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한 8.25배가 커졌는데요. 가치 측정 모델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산업 현황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부쩍 큰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정확하고 개량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커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 현황, 디자인 통계 현황입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표시입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디자인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을 현장의 어떤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정책을 이렇게 바꾸는 디자인 시책 사업의 어떤 거울의 역할을 통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어떤 정의입니다. 협의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디자인 산업의 정의는 디자인 전문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 담당과 디자인 전략 수립과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전문 디자인 업을 협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제품 설계, 판매, 서비스, 홍보 등 기업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거친 광범위한 활동으로 전문 디자인을 포함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통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들은 이렇게 협의로 각각의 섹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을 조사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저희 산업 디자인 통계는 이렇게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전 산업을 적은 비용으로 다뤄야 되다 보니까 약간 신뢰도나 명확한 모집 단위 좀 계속 바뀌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디자인 활용 기업의 경우 전 산업 대상으로 하고 모집 단위 방대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33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전통적인 산업 분리에 의해서는 디자인 활용 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통계청 등 기존 경제 총조사든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디자인 투자액 산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에 의해서밖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기업의 디자인 투자는 R&D,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에 다양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 제표 같은 분석 통해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 디자인 쪽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리뷰하는 연구들이 많이 없었고요. 기업의 디자인 투자액이 기업의 총 매출액이 기여한 내용을 구분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디자인 투자액이 얼마 정도의 기여되어 있는지 이걸 뽑아내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추정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저희는 통계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걸로 올해부터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9년, 11년, 13년 해가지고 조금씩 개량을 해왔습니다. 2009년에서 11년으로 넘어올 때는 조사 대상을 정보부처, 2인 프리랜서, 고등교육 서비스 이렇게 좀 확대도 해봤고 일반 기업의 표본수도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640개에서 12,000개 정도를 조사를 했었고 경제적 가치도 처음 측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가
있다가 2013년 통계에서는 그럼 통계 기반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류 체계라는 것과 가치 측정 모델 연구라는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그 조사가 미리 연구된 기반으로 해서 통계 조사를 해서 그게 좀 수치나 상황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수분 지역에 있는 것까지 좀 잡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체계 연구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치 측정 연구는 다음 연사분이 얘기하는 걸로 드렸습니다. 산업 특수분류 체계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전문 디자인 어떤 사업형 서비스 안에 있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산업 분류 좀 바꾸려고 봤더니 이거는 UN 표준에 한해 있어서 디자인 산업의 구입력 이걸 좀 조정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타 국내 학제 분류나 통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영역, 제품, 시각, 풍경,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인하우스 안에 있는 그 업종을 좀 구분해내는 것들에 대한 많은 니즈는 있는데 여기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 특수분류라는 것들을 제정을 통해서 그 디자인 산업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업 특수분류는 국가 경쟁 재고나 반전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재구성한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개 정도가 있고 로봇, 콘텐츠, 에너지 저희가 14번째로 특수분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체계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표준 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쭉 봤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 생산물 분류, 직업 분류 이런 표준에 대한 유엔 표준에서 각 나라별로 약간씩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 6개국들을 살펴봤고 학제 분류에서 학술 연구, 논문 심사 분류, 과학기술 분류 이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디자인에 대한 분류를 정리하기 위해 723개 정도의 그 정의를 이렇게 끄집어냈고요. 이거를 그룹핑해서 최종 8개 분야를 만들었고 8개 분야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 3개의 어떤 그 3단계 체계를 잡아서 특수분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수분류 초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에 대한 그 사업장을 하나 확인했고요. 디자이너에 대해서 디자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업, 디자인의 직업을 분류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기업에 있는 부분들 중에 이상적으로는 잡혀있지만 이쪽에서는 아직 투자를 하고 있거나 종사자가 없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특수분류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완성된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의 통계분류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 대분류는 8개, 중분류는 42개, 소분류는 154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실 거는 제품 디자인이 디자인 전문기업의 제품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 디자인의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 디자인, 다목적 기계, 공구 디자인처럼 인하우스에 있는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와 다르게 활용기업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제품 디자인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었고 특히 그 안에 전기전자 제품만 따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분류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디테일한 소분류까지는 내려가면 너무 모집단이 적어서 신뢰성이 좀 낮고요. 한 42개 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산업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분류라는 것들이 과정인, 그러니까 전 산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기존에는 5대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조, 건설업, 출판, 영상 등등에서 5대 업종 18만 7천 개 정도가 모집단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전 산업에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 업종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1개 중에 자가소비 생산을 또는 국제 및 외국기관 여기는 디자인이 없었고요. 이 부분을 빼놓고 19개 업종에 전체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4만 8,454개가 모집단이 됐고요. 이 중에 특수분류라는 걸 만들어서 제조 광업 중에 디자인
있지 않다고 비교되는 것들 다 빼서 28만 5천 개를 모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모집단들은 제조업 전체에서밖에 랜덤으로 가다 보니까 데이터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구조였고요. 제조업 중에서도 만약에 디자인과 되게 관련된 쪽이 잡히게 되면 투자가 좀 많이 된 걸로 보이고, 전혀 상관없는 쪽이 랜덤으로 걸리게 되면 쭉 내려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산업의 명확화로 산업진흥의 지원을 위한 산업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디자인 산업을 체계화할 수 있어서 향후 산업적인 확대를 가능합니다. 해당 분류별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분류 체계를 통해서 숨은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 부분은 국가별 디자인 산업 규모를 간단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17개 국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통계표가 나와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국만 가지고 따지면 한국이 선진국이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요. 또 전문회사 매출액이 저희는 한 2조 4천억 정도 되고 독일이 한 26조,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종사자수는 저희가 한 2만 명, 영국이 한 22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과 졸업생 수는 저희가 2만 1,000명,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디자인과 등록건 수도 한 4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이런 국내 것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종사자의 졸업생 수가 되게 과다합니다. 디자인과 등록은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지금 인정이 되고요. 한국이 어떤 전문기업 매출 및 종사자 수가 적은 거는 인하우스가 특히 다른 나라보다 좀 간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역 자체의 개발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해서 전체 산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쪽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모에 지나치게 높은 공급 인력 규모는 추세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해외 수출도 해소 방안 같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산업 비교입니다. 창의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디자인,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 서비스 이 4개의 산업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산업 규모는 13.7조, 4.8조, 33.8조, 지식 서비스는 전 서비스를 그냥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를 보게 되면 27만 5천, 3만 2천, 나노융합 같은 경우는 5,400명밖에 안 됩니다. 기업수 같은 경우도 디자인 전문기업만 따졌을 때도 3,982개가 있고요. 활용기업까지 한 7만 6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913개, 나노융합은 69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R&D 투자해서 이게 기업당 R&D 예산 보면 디자인은 한 76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부분은 한 1억에서 1억 4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나노융합이나 바이오나 이런 창의 산업의 어떤 섹터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산업으로 좀 안에서의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 활용기업과 전문기업이 협업에 의한 상호 심화기 같은 걸 통해서 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R&D 안에서는 사실 결과 이렇게 밀지 못하는 것들은 R&D 연계가 부족한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R&D의 방법론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걸 통해서 나오는 시장 효과 등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필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서 이렇게 좀 적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한 5년간 R&D 규모로 보게 되면 창의산업 분야 한 6조 5천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디자인이 한 1,030억, 나노 같은 건 2,600억, 바이오는 8,900억, 지식서비는 2,500억 정도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좀 누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적을 보게 되면 제일 적고요. 이런 것들은 신체적 성과 창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R&D라는 것들을 통해서 낼 수 있는 효과나 그와 같이 시장이 어떤 거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 안에서 다른 창의산업 섹터 안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조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태조사와 문헌조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헌조사를 하는 것들은 프리랜서 및 1인 창업 현황, 디자인관을 교육기관에 나오는 2차적 통계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나오고요.
실태 영역 조사를 하고 있는 일반 기업, 전문 기업, 정부 및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37개, 지자체 244개를 다 조사를 했고요. 전문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는 3,982개 중에 65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28만 5천 개 중에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먼저 이제 골라내는데 1,065개 정도를 골라냈고요. 1,065개에서 1,700여 개, 1,770개 정도,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 규모는 디테일하게 좀 1, 2, 3단계를 좀 쳐다보게 되면 디자인 활용 기업이 이렇게 좀 늘었던 10조 정도 좀 규모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불특이 변화에서 좀 늘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좀 늘은 거 외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들쑥날쑥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력이라는 것도 보시게 되면 전체 디자인 활용 기업이 7만 6천 개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평균 디자이너가 한 2.9명이 있고, 안에 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용업체에서는 한 4.6명 정도가 됩니다. 산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투자액이 한 7만 6천 개가 평균 한 1억 3,200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고, 중기업, 소기업은 한 1억 내외입니다.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전체 7만 6천 개 중에 889개만이 대기업이고 99.8%, 98%에 해당하는데 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활용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활용기업 부분의 그 산업 현황을 좀 살펴본 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투자 금액의 적정 수준은 매출 대비 한 12% 정도로 이렇게 설문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은 한 10조 정도가 되고요. 그걸 1개 기업당 하게 되면 한 1.7%? 매출액이 1.7%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조라는 금액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적정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10.75% 정도의 그 투자를 더 해야 되고요. 그럼 가치로 환산하면 한 62조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 기업 수는 보면 한 7만 6천 개로 이제 조사는 되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2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활용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디자인 투자는 이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제품 판매 기여도를 보게 되면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28.18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서 조사하는 것들은 디자인, 마케팅, 성능, 고객 서비스,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 어떤 것들이 제품 판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8.18%로 그래도 전체 중에는 1등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10년에는 물어봤던 게 디자인, 품질, 가격, 마케팅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 품질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디자인보다는 많이 나와서 2위였는데 이번에는 기여도는 떨어졌지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수치가 됐고요. 디자인 활용률은 지금 한 13.9% 정도 이렇게 돼서 한 2.1%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활용률 여기서도 이제 두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특수분류 내에서는 한 22% 정도가 나왔고요. 전 산업 분야에서 한 13.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거를, 활용기업의 인력을 좀 살펴보면, 디자이너 수가 21만 9,454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는 3.68년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13,85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디자이너 중에 디자인 활용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93.7%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6.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기업 비중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한 5.0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2.88명입니다. 그래서
적정 디자이너까지 어떤 부족은 업체당 2.13명 정도가 좀 부족한 걸로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채워진다면 한 16만 개 정도의 그 고용 자리가 더 생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이런 뭐 디자인 부서의 요구 인력을 그렇게 좀 물어봅니다. 디자인과 뭐 다른 인하우스 안에서의 어떤 인력들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것들 물어봤었는데요. 주로 디자인,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및 환경계열 이런 쪽에 어디를 많이 그 필요로 하나 물어봤을 때 2.3에서 6.5로 인문학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적지만 뭐 배 이상 약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구 인력 쪽 인문학적 공대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융합팀 구성을 좀 희망하고 제품 개발 전주기의 디자인을 관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증가된다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있는 것과 경영 현실에 약간의 좀 갭은 있습니다. 인프라를 좀 살펴보면요. 정보 관련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 장비 다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투자해봤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을 좀 많이 찾는 것들이 어려웠다는 거 저희는 좀 가정에 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공통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활용 기반을 좀 구축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필요성 같은 게 좀 제시되고요. 이거는 이제 특허나 뭐 지재권 같은 거에서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한 경험이 있는 게 한 16.6% 정도밖에 안 되고 해외는 한 2.8%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육 내지는 필요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기업은 3,982개가 있고요. 평균 매출액이 6억 2,800입니다. 2010년 대비 한 27.5%가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규모에서는 평균 종사 주수가 한 5.21명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3.48명 정도 됩니다. 제품 시각, 환경, 기타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경영 산업 규모입니다. 총 매출액은 한 2조 4천억이 되고, 전문회사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3,982개까지 늘어났는데, 1인당 평균을 보면 6.28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좀 대변해주고 있고요. 희망적인 건 수출은 작지만, 이제 좀 기업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기업 자체의 규모는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이 지속 추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사자 관련, 인력 관련입니다. 비디자이너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디자이너만 한 13,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전히 그 인문학에 대한 전공 추이가 좀 올라가고, 조금이나마 좀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 분석면에서는 4.32로 활용력보다는 좀 높습니다. 디자인 활용력보다는 이게 한 3.68년인데, 6,8년에서 4.31년 해가지고 약간 더 높고, 대학 교육의 업무 기여도도 한 46.78 나오는 반면에, 인하우스가 있는 그 활용기업에서는 5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전문성을 띠고, 그래서 근속연수도 좀 길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기여도는 좀 낮고, 해서 디자인 기업을 위한 어떤 교육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정보, 소프트웨어, 전문 장비 이 부분도 중요도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활용기업에 비해서 거의 3, 40%씩 다 높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는 개별 그 디자인 전문기업 자체가 그 영세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인프라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시너지들이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련 정보의 중요도는 되게 높은데, 그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략 정도의 어떤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통화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규모가 적고 영세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데요. 한 3,630억 정도가 디자인 공공부문의 예산이고, 한 1,240억 정도가 증산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예산 평균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2억 정도 됐던 것이 한 30억 정도 규모로, 34억 정도로 늘었다가 지금 한 14억 6,200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2007년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가 정상화되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력 부분들은 전체 디자인 쪽에 재학생들이 한 97,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졸업생은 한 21,000명 정도 됩니다. 입학자와 졸업생이 각각 줄어나가고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 줄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공부가 많이 되고, 시험들은 일정 부분 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재학생들 97,000명 중에 대학원 이상이 한 3,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 R&D 융합이라든가 상품 계획이나 전략 단까지 이제 디자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는 이런 인력에 대한 비율은 좀 줄여야겠지만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좀 이원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활용 주체를 살펴봤고요. 살펴본 것들에 대한 제안입니다. 디자인 관련 새롭게 수립된 정책들이 아직 산업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진단했고요. 2012년 11월에 디자인 산업 융합 전략이 발표가 됐고, 2012년 기준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정책이 산업 현장까지 내려가는 데는 충분히 전달 못한 상황이고, 올해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활용력의 디자인 투자에 대한 성과 측정 및 사회 전파 등 디자인의 성과 창출 역량의 증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R&D 안에서도 디자인이 좀 어떤 위치를 잡아나가고 성과를 내는으로써 디자인에 투자될 수 있는 규모나 산업으로서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증명해내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디자인 R&D 분류 정의, 성과 창출 등 R&D 성격이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 기술 융합 등 타 R&D 디자인 융합의 활성화 및 민간 제품의 R&D에도 확단될 수 있는 체계 기반 및 활성화 전략이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급 과잉 상태의 디자인 인력에 대한 수급계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요. 디자인 전문기업이 대형화 전문화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가 시사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